독서장 구병모 소설 아가미 후기 주의사항 일정 부분 스포일러를 포함할 수 있음. 긴 시간에 걸쳐 읽은 후 기억에 기대어 쓰는 리뷰로 아가미의 2차 창작물일 수 있음. 1번 들어가기 전 사막의 기나긴 여정의 중반쯤 다다랐을 때 주머니춤에 반쯤 찬 물통의 물처럼 조금씩 귀하게 아껴서 책을 읽는 독자로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이 책을 읽었다. 때문에 뇌 한켠에 조각조각 흩뿌려진 기억 중 두둥 떠오르는 것들만 잘 건져서 글로 남긴다. 인상 깊은 내용만 쓰겠다는 말. 2번 한국 소설 문장이 찌릿짜릿. 내가 느끼기에는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소설을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것 같다. 글로벌이 중요한 시대를 거쳐 요즘은 외국 소설 반, 국내 소설 반 이렇게 수요를 차지하고 있는 느낌이다. 아가미는 구병모 작가가 쓴 한국 소설로 오랜만에 머리를 굴리며 잘 상상하며 읽고 싶은 소설이었다. 아가미는 예쁜 우리말로 반짝이는 물고기 비늘이 가지는 아름다움을 잔뜩 설명하고 물이 가지는 어둡고 처연한 느낌을 그대로 담아냈다. 문장이 짜릿한 소설. 3번 소설의 배경 물냄새 좋아하는 사람 여기 모여. 소설의 초반부터 갑자기 등장하는 물고기 인간. 시대적 배경은 현대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아가미를 가진 인간 곤과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들로 소설이 채워진다. 이 배경에서도 아가미를 가지는 존재는 굉장히 이질적이다. 주인공 곤을 구해주고 곤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강아라는 인물은 이내촌이라는 시골 동네에 산다. 이내촌은 귀신 나오는 호수 이내호와 함께 아가미 소년이 가지는 짙은 물냄새를 잔뜩 머금고 있으며 잔뜩 움츠러든 아이들을 보호함을 동시에 바깥 세상으로부터 아이들을 고립시키는 느낌을 준다. 4번 인물 1. 아가미를 가진 인간 곤. 곤은 날 때부터 아가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어째서인지 곤은 버림받고 이내호에 버려졌다. 점점 커가면서 등 쪽에는 무지개색으로 옅게 반짝이는 비늘도 가지게 되었다. 탄생과 동시에 세상과 구분되는 특징을 가진 곤을 보고 누군가는 예쁘다라고 감탄했고 누군가는 나만 아는 비밀처럼 아무도 모르게 침대 및 상자 속에 가두었다. 부모에게 내쳐지고 자신에게 이름을 준 사람마저 나를 작게 만드는 상황들은 곤을 한껏 웅크리고 자라게 만들었다. 2. 사랑받지 못한 인간 강아. 강아는 가정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할아버지에게도 빈 깡통 같은 소리를 늘어놓고 어린 곤에게 투정이란 이름의 대못들을 쾅쾅 받는다. 행동만 보면 참 미운 친구인데 서사를 보면 안타깝다. 자라며 어쩔 수 없이 맞게 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내면서 온전히 긍정받고 사랑받았어야 다른 이에게도 받은 사랑을 넘겨줄 텐데 그럴 리가 없어 한없이 비틀어지고 문드러졌다. 비틀어진 퍼즐판에서 떨어져 나간 피스는 다 커서야 넣어볼 수나 있게 되었다. 외에도 여러 인물들이 등장한다. 쓸쓸하고 상처받고 다치고 메꾸기 바쁜 이들. 우리가 보기에 목 뒤 깊은 상처를 가진 것 같은 곤. 생각해보면 우리네는 아가미처럼 보이는 목 뒤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4. 인상 깊은 조각들 1. 강아의 엄마. 상처받은 이가 또 그 상처를 물려주는 대표적인 사례. 가장 아릿한 이내호의 추억에 이끌려 완전히 망가진 채 이내촌에 돌아온다. 그녀의 작은 관심은 일생의 작은 관심조차 받지 못한 소년에게 희망과 절망을 안겨준다. 하나 기억에 남는 부분이 강아의 엄마가 자신의 과거 기억들을 긴 문장에 걸쳐 회상하는 장면이 있는데 약에 취한 사람의 묘사치고는
너무 상세하고 기발하고 아름다워서 읽다가 스럽기는 했다. 그럼에도 내 뇌에서는 뱉을 수 없는 소중한 우리말들이 너무나 가지런하게 나열되어 있어서 조금씩 아끼면서 읽었다. 발음이 예쁜 문장은 소리내어 읽어보기도 했다. 2. 짧은 만남에도 마지막을 전하러 온 사람. 소설을 끝까지 읽다 보면 알게 된다. 그 짧은 만남에도 책임을 느끼고 누군가의 생을 기원하고 마지막을 전하러 올 수 있게 되다니 너무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그런 얘기를 곤이 들어서 다행이었다. 곤은 강아를 미워하기는 했을까? 그러지 못했을 것 같다. 그런 곤이 바보 같으면서도 너무 안타깝다. 외에도 많지만 후반 내용이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 꾹 참아본다. 5번. 그래서 소설은 어땠는가? 재밌다. 일단 읽고 나서 가장 인상 깊은 점은 문장들이었다. 내가 엄청 많은 한국 소설들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번역 소설들이 주지 못하는 진한 우리 문체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다. 한 페이지를 가득 채우는 서술임에도 영화 속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머릿속에 컬러로 떠올려진다. 어쩌면 냄새까지도 전해져 오는 기분이다. 이게 4D? 내용이 흥미진진하고 사건이 해결되며 진한 카타르시스를 주는 소설도 좋지만 아가미같이 장면이 남는 소설도 좋은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도 비단 이불이 주는 포근함과 옅은 먼지 냄새, 금속이 주는 차가움이 남아있다. 인물들의 자잘한 마음들이 공감이 된다. 책에서 나오는 인물들과 비슷한 삶을 살았냐고 묻는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나 인물들이 서로에게 가지는 미움, 그 아래 갈구하는 사랑 두 줌은 왜인지 마음을 참 아리게 한다. 한없이 미워하지만 나를 생각하면 미안함과 못다준 사랑이 가슴을 찌르기를, 추운 겨울밤 이불 밖으로 나온 차가운 발을 조심히 어루만져 주기를 인물들은 자신도 모르게 바라고 있는 듯하다. 각자 다른 아가미를 가지고 자신만의 물속에서 유영하고 있는 거니까. 6번. 책갈피 속 문장들. 살아있는 것들이 원래는 자신들의 구역이었던 숲을 더욱 조심히 거니는 소리. 비라도 내릴 때면 한층 더 진해지는 소화와 운동을 비롯한 생명의 유지와 순환의 냄새. 강 한가운데 솟은 바위산 틈마다 다부록이 걸린 나무들의 색깔은 보이탄 새벽 물 한 개 너머로도 선명히 드러났다. 남루한 MT촌에서 솔직하고 무고한 장사 속으로 늘어서 있는 방갈로의 행렬보다 아름다움으로 넘치는 유동성의 세계. 기슭에 닿아 부서지는 물거품을 밟고 깊이 들어갈수록 드러나는 칭청과 피안의 세계들. 처음부터 해류에게서는 삶의 끝자락을 놓으려는 사람 특유의 그늘이나 늪과 같은 망각과 침잠을 열망하는 깊고 어두운 냄새를 감지할 수 없었다. 자유로운 움직임과 함께 신비롭게 산란되는 담배껌을 반사했고 그 시각적 자극과 진한 물냄새로 인해 저 아이라면 어떻게든 해줄지도 모른다는 비현실적인 믿음과 신성하고도 경건한 감각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겸손하고 온화하고 무엇보다 쓸쓸해 보였는데 그 후의 색을 묘사할 방법은 내게 없네요. 자신에게 결여된 부분을 남이 갖고 있으면 그걸 꼭 빼앗고 싶을 만큼 부럽거나 절실하지 않아도 공연히 질투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게 자신에게 없다는 이유만으로 도리어 좋아하기도 하는 모순을 보여요. 양쪽의 세계에 걸쳐진 감정은 서로 교환되거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기껏해야 적정 수준에서의 은폐가 가능할 뿐이에요. 서서 하려던 말을 몸속에 붙들어 버렸다. 폭포처럼 와락 깨달았다.
22년 10월 12일 마무리함.